아니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왜 이렇게 식욕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아, 잘 먹는 것도 복이지 뭘 그래. 살찌니까 그렇죠. 뭐야? 무슨 소리야? 저도 들었어요. 아니, 최 수사관은 아직 출장 중이고 김일중 수사관도 저 팀에 복귀했는데? 이상한데? 좀비 아니야? 네? 아니, 장난이야. 무서운데. 아, 왔으면 왔다고 보고를 해야지. 다들 놀랬잖아. 아, 저도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인턴 너 아무튼 그냥 진짜 제가 더 놀랬거든요. 말대꾸가 너는 이게 말대꾸가 느냐 계속. 이렇게 좀비처럼 계세요, 자꾸. 그만! 근데 실험실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양말은 또 뭐고? 이게 제가 그 출장 중에 배운 테스트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어떤 테스트를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가요, 그 비만 테스트인데 이게 여기 딱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리고 나서 이게 양말을 신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부비만이냐 아닌지를 알 수가 있대요. 이게 이렇게. 아니, 근데 보아하니 최 수사관님은 딱 봐도 비만인 것 같은데요? 야, 인턴. 네? 정답. 야, 예리했어. 야, 너 갖고 보면 아주 예리해. 잘 들었는데. 아니, 근데 뱃살이 인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사관님 뱃살이 아주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텐다 또 좋텐다. 인격이 뱃살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 복부 비만이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인 줄 알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방치할 시 관절염, 심내혈관 질환,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유발. 비만과 관련된 암만 해도 무려 13가지. 그중에서도 복부 비만은 각종 대사 질환은 물론 사망률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그 비만이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규정까지 하고 말이야. 아니 건강성 제보 사례에도 늘 빠지지 않는 게 비만이죠. 그래서 제가 그 출장 중에 이 건강 용의자 1명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름 차봉님, 나이 47세, 과거 55 사이즈에서 현재 99 사이즈로 체중이 급증했고 이후 잦은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건 기본.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가 쌓여서 운동이나 제대로 된 건강관리는 꿈도 못 꾸는 상태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되는 요요 현상으로 지금은 아예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살찌는 건 한순간인데 빼는 건 뭐 평생이거든.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야. 인턴. 네, 지금 바로 현장 조사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말 안 해도 빠르네, 빨러. 정말. 눈빛이 달라졌어. 아니, 이게 뭐야? 이건 짜장면 같고, 이건 탕수육 같은데? 오늘 점심은 중국 요리를 시켜 드셨나 본데? 배달 음식을 좋아하시나? 아니, 여긴 또 왜 이렇게 상자가 많아? 치킨 상자, 피자 박스, 치킨, 피자.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삼시세끼를 다 배달 음식만 드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량이면 거의 매일 드시는 것 같은데요, 배달 음식을. 저게 뭐 한 달치도 아닐 텐데. 분명히 주방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방부제가 없는 생약 소화제? 그냥 막 하나만 그냥 먹는 거면 어쩌다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먹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여기 있다. 박스! 어이구. 도대체 이게 다 몇 병이야?
배달 음식 먹고 소화제 먹고 이거 악순환인 것 같은데? 저런 데는 저거 소화제 달고 산다는 얘기인데 기름진 걸 많이 드셔서 그런가? 뭐지? 뭘 보고 또 놀란 거야? 아니 이건 또 다 뭐야? 헉, 쿠폰 아니야? 몇 아이고야. 장이야? 100장은 될 것 같은데? 여기 치킨 쿠폰도 한 10개 정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건 뭐야? 이게 50개를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 둘, 넷, 여섯, 여덟 8번만 더 시켜 먹으면 이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맛있겠다. 50개? 그러면 저거 음식 배달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저거?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 짠 같은데?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골덴 바지잖아. 하나 입어볼까? 통이 왜 이렇게 커? 어우, 사이즈가 우리 인턴 2명 들어가나? 이거 다 고무줄 바지잖아. 편한 걸 좋아하시나? 일부러 큰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배가 쪼이면 너무 힘드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것도 옷이 되게 크다. 와, 진짜 크다. 아니 저 친구 수사는 안 하고 자꾸 패션쇼를 하고 그래. 되게 크네? 아, 펑퍼짐한 옷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건강 용의자 차봉림 씨 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배달 음식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배달 용기부터 쿠폰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봉립 씨, 저희 수사관 말이 맞습니까? 네, 저만 먹는 거 아니고 남편하고 애들하고 5명이 먹는 거라 양이 많아요. 어느 정도 드세요? 예를 들면 한 번에. 한 번 시키시면 피자 2판, 족발 하나, 치킨 2-3마리 정도. 아, 한 번에요? 5 네. 식구가? 네. 아니 저도 5인 가족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본인은 어느 정도 드세요? 그 중에서. 양을 정해놓고 먹는 건 먹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피자 2판이 있다. 몇 조각 정도 드실 수 있으세요? 저 한 3조각? 그럼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그 피자 3조각을 드시고 또 다른 걸 드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만은 안 드시는 거예요. 피자만은 안 시키시고. 네. 치킨은 한 6조각 먹고 그다음에 족발. 족발을 족발도 거의 드시고. 반은 드시겠네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스째 발견된 소화제인데요. 이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제가 소화제가 박스째로 있는 건 정말 처음 보거든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부룩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약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조사 결과 과거 55 사이즈에서 현재는 99 사이즈로 체중이 급증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본인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도 예쁜 몸매를 갖고 싶어서 나름 노력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해서 먹는 걸로 좀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 살이 찌고 난 이후에도 일상생활이 좀 많이 바뀌셨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허리 아프죠. 허리 아파. 배가 나와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네.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신가 보다. 그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어휴,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힘들어. 힘들어. 일을 얼마 못하고 그냥 지치시네. 금세 땀이 나네요. 집안일을 한 번에 쭉 못하시고 중간중간 많이 쉬시나 봐요.
네, 하다가 쉬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 했다. 힘들어. 뭐 시켜 먹어야지. 아, 일상이죠, 뭐. 집안일 한 다음에 음식. 맞다. 쿠폰 뭐 하나 있지? 쿠폰 몇 개 있지? 확인해볼까? 아이고야, 쿠폰 부자시네. 저 정도면 저 집이 엄청난 맛집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시키고. 먹고 싶기다. 근데 혼자인데 오, 왜 이렇게 많아요? 저게 혼자 드시는 양이라고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근데 맛있게 잘 드신다. 아니, 저걸 그럼 남기시겠죠. 한 몇 조각 먹고. 저거 다 드셨나요? 네, 거의. 차봉림 씨,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 힘들어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제일 우선적인 이유가. 살이 쪄가지고. 아니, 근데 그 이유를 아시면서도 아니, 바로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서 드시고 그러나요? 보니까 양도 어마어마하고. 살찌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먹고 싶으니까 더. 근데 혹시 그 체중 감량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시죠? 네, 간절하죠. 간절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의지의 문제 같거든요. 예,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최 수사관님, 네. 우리 건강용의자가 어디가 봐서 의지가 박약한 분 같으세요. 그러니까. 살을 못 빼신 거는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요. 호르몬. 네. 이 우리가 비만해지는 데는 이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비만에 관련된 호르몬이 3총사가 있는데요. 아니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요? 네. 차봉림 씨처럼 이 비만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찔 수가 있는데요. 이 비만 3대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 아디포넥틴, 렙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야, 3대 비만 호르몬이라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세로토닌은요, 뭐 식욕이나 성욕, 수면, 또 이제 다양한 우리가 뭐 불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고요. 이 별명이 있어요. 세로토닌의 별명은 행복 호르몬.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거나 아니면 뭐 불면, 굉장히 뭐 피로해지거나 하면은 이 행복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요. 아까 그 탕수육이나 뭐 자장면처럼 굉장히 달고 기름지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강하게 땡기면서 이제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부족한 거네요. 네, 행복 호르몬이 정확하게 제 증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살이 찌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두 번째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서 대부분 분비되는 아디포넥틴인데요. 이것은 지방 분해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음식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산화시켜서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근데 그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앞에 두 호르몬 말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비만 호르몬 3총사의 핵심인 바로 렙틴 호르몬인데요. 렙틴 호르몬.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실컷 먹으면 이제 배부르네,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런 포만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뇌에서 지시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이어트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렙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음식을 먹어도 당연히 포만감을 제대로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식을 부르게 되고요. 결국은 이 렙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지 우리가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차봉림 씨 몸속 호르몬도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저도 고장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제 탓이 아니니까. 호르몬 탓이다? 네. 이건 호르몬 탓이지 본인 탓이 아니다. 호르몬은 내가 아니다. 나 그렇지. 아니다. 아니요. 분명 호르몬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상을 보면 차봉림 씨가 왜 살이 찌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배달인가?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맨날 뜨개질했지. 그래. 어떻게 살은 더 찐 것 같다? 나? 그런 얘기는 찐친이신가 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떴어. 아, 이거 다 한 거야? 뜨개질? 아, 뜨개질 모임이세요? 네, 제 취미가 뜨개질이에요. 자, 이제 뜨자. 그래. 잘 되네. 그치? 응. 그렇게 하면 돼. 그래, 다시 돌려서.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체한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소화제가 엄청 많은데 저 항상 저렇게 상비약으로 구비를 해두시나요? 네, 속이 안 좋고 더부룩하니까 항상 챙겨 먹어요. 그걸 또 먹었어? 자주 먹어서 어떡해.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드시고 앉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싶거든요. 그건 다음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렇게 안 좋아? 잠깐만. 나 다시 갔다 올게,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 금방 다녀오셨는데 또 가요? 저 정도면은 비정상적인 배변 활동 아닙니까? 와, 이제 괜찮아졌다. 괜찮아졌어? 그래, 좀 너무 많이 먹지 마.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지. 인스턴트나 뭐 밀가루 이런 거 먹으니까 그렇게 속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이제 괜찮아졌어. 뭐 먹을까? 자, 이러면 곤란해요. 나 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족발 시켜 먹을까? 그만 먹어. 좀 아, 그래요. 알았어. 근데 뭐 먹을까? 야, 일단은 그 뜨개질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손재주 점수는 뭐 거의 뭐 100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외출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뜨개질이랑 피아노 치는 게 취미거든요. 아,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이제야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고 소화가 되니까 배고프니까 또 먹고. 근데 이제 단지 이렇게 차봉리 씨처럼 이렇게 소화제를 박스째 구비해서서 이제 계속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특히 이 먹는 양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으면은 이 장내 유해균, 나쁜 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이런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아지면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살이 찌게 되는 체질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차봉님 씨, 우리 지금 닥터 설명 들으셨는데 어떻게 본인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식구들하고 먹는 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슷한 양만 먹어도 살이 저만 찌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해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유해균이면 완전 나쁜 거잖아요. 그거 아예 그냥 박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정상인도 이 유해균은 존재를 하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2로 정상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차봉림 씨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식습관과 이런 활동량의 변화가 중요하죠. 오늘은 외출을 좀 하셨네요. 냉이도 좀 주세요. 냉이 한 근 사서 같이 반 나눌까? 아, 싫어. 나 안 먹어. 냉이 같은 걸 먹어야지 지금 봄인데. 아, 그거 말고 딴 거 먹을래. 뭐? 냉이보다 또 더 좋아하시는 게 있구나 뭐야. 나 먹어야 돼. 아하 분식. 맛있죠. 아이고 떡볶이. 아, 드시러 가셨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네. 보니까 계속 드시는데 저 정도면 배 안 부르세요? 그렇게 많이 안 불러요. 먹고 싶은 거 또 보면 또 먹고 싶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아, 이게 돼지 껍데기구나. 근데 맛있는 것만 골라서 드시네요 보니까. 아, 이건 저녁이지.
맛있겠다. 맛이나 볼까? 이것만 해서 먹어봐야 되겠다. 엄청난 대식가시네요. 맛보신다는 거 다 먹고 있어. 나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저녁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잘 드시니까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차봉님 씨는 음식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음식 중독이요? 네. 그 과식이 습관화되면서 이 앞서 얘기했던 이런 렙틴 호르몬이 이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기능을 못하니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음식을 끊임없이 드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배가 고파서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통해서 어떤 뭐 이런 정신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약간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차봉림 씨는 사실 건강 상태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건강의 용의자처럼 이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건강에 치명적인 뱃살을 찌우게 되는 거죠. 아니, 뱃살은 진짜 다른 살들보다 특히 더 빼기가 힘들잖아요. 맞아. 저는 음식 먹고 살이 찌면은 항상 상체로만 살이 찌고 뱃살 아주 지긋지긋해요.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걱정이 되는 게 이른바 그 내장 지방이 지금 푸득하고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이 뱃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뱃살이 아니에요. 뱃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라고 하면은 이 배 모양이 좀 다른 건가요? 네, 이 뱃살의 모양도 다르고요. 네. 또 찌는 원인도 다릅니다. 이 보통 우리 남성들에게 많이 관찰이 되죠. 이 정면으로 딱 보면은 이거 수박처럼 이렇게 볼록한데, 예, 수박형 뱃살. 네네. 그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술, 기름진 음식 이런 걸로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서 뱃살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서 수박처럼 보이는 이런 수박형 뱃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제가 약간 그런 수박형, 약간 그 풍선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풍선이 아직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수박이 약간 애기 수박. 애기 수박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거 다 봤잖아요. 남성형이 이제 이런 수박형 뱃살을 만든다고 하면 두 번째는 뱃살 하면은 잘 떠오르는 가장 흔한 모양이죠. 똥배형 뱃살이에요. 똥배형. 네, 이것은 기초 대사량이 낮고 또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 이 배 아래로 이렇게 벨트가 채워지는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벨트처럼 그런 이렇게 거죠. 돼. 네. 보니까 아기를 낳으면 배가 이게 살이 처져 있어. 그게 약간 살이 늘어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배 느낌? 네, 맞습니다. 이런 출산한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출렁형 뱃살도 있는데요. 이 임신 중에는 이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이 피하 지방에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출산 후에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출렁형 뱃살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아기를 안 가지더라도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이런 출렁형 뱃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뱃살 유형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뭐예요? 바로 폴더형입니다. 폴더형? 윗배와 아랫배가 모두 나오고 이 배꼽을 중심으로 올록볼록 잡히는 모양이 있다면 이제 이게 내장 지방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주로 이제 완경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런 만성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야, 걱정이네. 자, 실제 제가 그 복부 비만 동반 질환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당뇨, 고혈압은 약 2배,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4.2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허리둘레 2인치, 약 5cm가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도 높아졌는데요. 남자는 7%, 그리고 여자는 9%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여쭙기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차봉림 씨는 본인이 어떤 뱃살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처음에 수박형이라고 수박도 들어가 있고 예. 출렁도 있고
근데 지금 얘기한 폴더형이 가장 저한테 지금 폴더형 뱃살 같아요. 홀더형 뱃살을 빼려고 뭐 운동 같은 건 안 하세요? 틈틈이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세요? 네. 어떤 운동을? 뭐 걷기 운동도 하고 뭐 나름대로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운동 가신다. 아, 계단 걷기. 그 대부분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하시는데. 올라가는 거 힘들어서 설마 내려가시나? 근데 계단 내려가는 거는 저 관절에 안 좋은데. 네,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 모두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중이 실려서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 이제 달리신다. 아, 30초를 조금 뛰시고. 뛰신 거예요? 걸으신 거예요? 뛰네. 계속 달리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계단 내려가는 거 5분, 산책로 걸어가는 거 5분, 10분이 다예요? 네, 시간은 짧아도 운동 강도를 높여서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강도를 높이셨나요? 뛰는 거. 아, 30초. 네. 우리 건강용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잘못됐다. 이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하시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길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거. 또 평지를 갑자기 지금 달리기를 할 만한 체력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오히려 제가 봐서는 걷기 운동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봉림 씨, 네. 언제부터 이 살이 찌기 시작한 거죠? 셋째 낳고 살찌기 시작했고 그때는 98kg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도 있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랬어요. 그 놀랍게도 감량을 27kg까지 감량을 하신 적이 대단하신데. 네. 그게 언제였어요? 갑상선 수술하고 선생님께서 더 건강해지게 살려면 살을 빼라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 60kg대까지 살을 네. 빼신 거네요. 진짜 저 정도? 다른 사람 같아요. 다시 하세요. 진짜 핏이 아니, 다르신데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 때 어떻게 저렇게 감량하셨나요? 그때는 그냥 목표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쉐이크 먹고 하루에 점심 딱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운동 계속하고. 독하게 살을 빼셨는데 저 같으면 유지할 것 같거든요. 다시 살이 찐 계기가 있으세요? 아이 셋 낳고 나면서 아이 육아 이제 계속 하다가 살찌게 됐고 찔 수밖에 없어. 그 운동도 안 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차봉님 씨도 분명히 그때는 목표가 있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다이어트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살이 찌신 이유가 다이어트가 계속 이제 실패하고 또 다시금 성공했다가 또 금방 실패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살을 점점 찌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잦은 요요 현상이 장내 유해균도 높이게 되면서 장 건강을 망가뜨린 거죠. 네, 제가 차봉님 씨의 인바디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특히 이제 복부 비만으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원인이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런 내장 지방이 많아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뇨 진단을 받고 이제 약도 복용 중이신 거죠. 그래서 이대로 방치를 하시게 되면 혈관 질환은 물론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이 어떠신지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럼요. 살 뺐을 때는 걸음부터 달랐어요. 그리고 외모도 예쁘게 꾸며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장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충 저를 너무 놓아버린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돼요.
됐어. 오케이. 건강용의자 차봉림 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건강 모범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름 노선영, 올해 52세입니다. 10년 전 새아이의 출산 이후 40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현재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건강 모범인인 차봉민 씨를 위한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이건 미용실 아니야? 미용실이다. 아니 미용실에 웬 똥이야? 아, 과장님 옛날 사람. 폴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미용실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건강모범인 찾으러 왔는데 혹시 잘 찾아주셨어요. 저 52세 건강모범인 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랑 친구 같은데. 어이구 저 등 근육하고 저 선수 근육인데. 이야. 손님이 없을 때 저렇게 운동을 하시는구나. 손님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저희가. 제가 8년 전부터 폴을 시작한 이유가 근력 운동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미용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운동도 시간 날 때 짬짬이 하기 위해서 일거양득 위해서 제가 여기다 설치했어요. 저건 뭘 드시는 거지? 지금은 제 삶에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제 인생의 낙인데요. 정말 10년 전만 해도 지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건강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한 51kg, 2kg, 많이 나가 3kg 오, 이 정도로 엄청 굉장히 좀 마르셨네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나서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 셋만 기르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뭔가를 계속 먹었던 것 같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폭식을 하고 애들 남긴 거 아까워서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95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엄마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예쁘게 젊게 건강한 엄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5kg까지) 제가 감량을 해가지고 한 40kg 정도 감량을 해서 10년째 요요 없이 유지 잘하고 있어요. 아니, 말이 쉽지 사실 40kg 감량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4kg 도 어마어마한 힘든데. 거죠. 4kg도 힘든데. 반으로 찐 거잖아요, 반으로. 야, 그야말로 우리 건강용의자한테 최적화된 맞춤 모범인 같은데 최사간 아주 칭찬. 칭찬해. 잠시만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 진짜? 오. 잠깐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네. 근무 중에 관심. 저기 오시네요. 좀 전에 뵀던 분 아닌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실제로 보니까 더 날씬하시다. 저는 연예인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모델이신데. 그리고 아까 노순영 씨의 과거 사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정말 건강 용의자분하고 유사한 점이 좀 많았더라고요. 차봉림 씨 사연을 듣고 보니까요. 과거 저랑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애 셋 낳은 것도 똑같고요. 아이 낳고 나서 저도 최고의 몸무게 갱신한 것도 그렇고 정말 저 같았어요. 맞아. 지금 제가 이제 큰아이가 26살, 둘째가 20살, 셋째가 17살인데요. 살도 이제 빼려고 그러면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빼려고 그러면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될까 10년을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출산하고 육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95kg가 어느새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일 심했던 게 변비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신호가 왔을 때 제가 가야 되는데 아이는 울고 그럼 그때 못 가고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할 때는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겨우 가서 막 울고 나오고 손목하고 허리 다리 말할 것도 없이 안 아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운동해서 살 빼본 적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 몇 킬로 빼야지
해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꼭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은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이유들 궁금하시죠? 네. 아우, 당연히 너무 궁금해요. 네. 제 일상에 비법이 숨어져 있으니까 이제 비밀 나오나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일 시작하시나 보다. 저기 측면이나 뒷모습 빼면 거의 20, 30대인 것 같아요. 그죠? 신입인 줄 알겠어요. 손님들이 진짜. 들어오다. 틈만 나시면 봉을 잡으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미용실 갔다가 미용실 아닌가 하고 그냥 다시 나올 것 나갈 것 같아요. 같아요. 저봐. 오셨네요, 손님. 네, 미용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 해드릴게요. 머리 깎으시다가는 봉을 안 타시죠? 만 타고 싶으면 타요. 필 받을 때. 근데 저게 뭐예요? 아, 저거요. 폴댄스. 공. 저게 운동이 다 돼요? 엄청 돼요. 이번 기회 한번 해보실래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저기 매달리기도 쉽지 않아요. 저기 훈련 안 되면은.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일단은 얘를 이렇게 가장 높게 잡아. 높게 잡고서 다리만 띄워봐요. 무릎을. 저게 팔 힘도 중요한데 복근 힘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힘드시죠? 근데 진짜 안 돼요. 팔에 힘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이 버티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운동 많이 될 것 같아요. 밥이랑 고기? 저걸 한 끼에 다 드시는 거라고요. 아우, 진짜 제가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얼만데요. 이 정도 먹어야 돼요. 근데 대신 탄수화물 위주가 아닌 우둔살이나 돼지 목살 있죠. 기름기 적은 거.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단백질 위주 식사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하얀 거 뿌린 건 뭘까요? 우둔살은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지방이 적고 또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다이어트 안성맞춤 식품인데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또 이것은 이 닭가슴살, 얘기하신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과도 동일합니다. 지금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저 지금 못 만들러 가야 돼요. 몸을 만드십니까? 지금 시간 없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저 따라오세요. 아니, 운동 다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 둘. 헬스를 또 하셔? 와, PT를 또 하시는구나. 오, 저. 아홉, 열. 자, 이제 조금 쉬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제가요, 이래봬도 보디빌딩 대회 나가가지고 몇 번을 우승을 했었는데요. 보통 그 중에 아닙니다, 제가. 와, 너무 예쁘다. 이야. 웬일이야. 진짜 화보 같아. 남자들도 저런 등 근육 만들기 힘들거든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미용업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이제 직업병처럼 이제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었고, 측만이 있었고, 그다음 골반도 비대칭이 심했습니다. 척추랑 골반의 밸런스를 먼저 잡는 교정 운동을 주로 실시를 했고, 근육량을 늘리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거의 현골탈퇴 정도로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십니다. 보통 20대 이상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인바디 검사를 하면요, 약 한 20kg.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체력 수준이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합니다. 20대 분들보다 더 높네요. 자, 트레이너분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운동을 하시는 우리 모범인. 운동의 진심인 거지요? 이게 비만 정도에 따라서 또 운동량이나 운동법이 달라진다고 해요. 특히 노선영 씨 같은 경우는 과거 95kg까지 나가게 됐으니까 누구보다 요요 없이 안전하게 살을 빼는 운동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좀 경험자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노선현 씨가 우리 직접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네,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트위스트 펀치라고 그래서요. 관절에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
트위스트 펀치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트위스트 펀치. 네, 어깨 넓이 어깨보다 1.5배 정도 좀 넓게 벌리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셨다가 일어나면서 뒤쪽 45도로 펀치. 허리 중요한 거는 여기 라인이 일자로 딱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돌리진 마시고요. 기본은 45도인데 돌아가는 각도만큼 충분히 해서 끝까지 힘을 주고 펴주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피면서 40도. 허리가 되게 스트레칭 된다. 우두둑 소리가. 등도 펴죠. 그렇게 해주시면 옆구리 운동에도 좋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요. 저쪽으로. 잠깐 했는데 힘들어. 네, 어떤 운동인지 무리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 배운 운동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해보세요. 뭘 드시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엄마, 저 배고파요. 그래. 빨리 저녁 먹자. 같이 하자, 태우야. 네. 오늘 소고기에다가 부추 말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을 거거든? 부추 양은 너 먹고 싶은 부추 양은. 그러면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많이 먹어. 아, 부추를 말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왜 나와요?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괜찮지? 사실 부추가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정확히 어디에 좋은 거죠? 부추는 이 채소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에 속합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3g이 들어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줘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렇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워낙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폭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되게 많았고 되게 예민했고. 지금은 엄마 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살도 빼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이도 좋아지고. 생각보다 식단이 평범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도요. 탄수화물 꾸준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살이 찐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먹고 막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백질, 식이섬유, 탄수화물을 저는 1대 1대 0.5 이렇게 비율을 먹고요. 이런 현미밥 아니면 잡곡밥 해가지고요. 몸에 좋은 건강한 탄수화물 먹으면서 근육도 만들고 활력도 찾고 있어요. 그 하얀 가루는 뭔가요? 아까 제가 운동하면서도 수시로 계속 먹었던 하얀 물 있죠? 물에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먹으면서 장 건강도 잡았고 장이 깨끗해지니까 다이어트까지 같이 잡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최수사가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는 게 저 하얀 가루인데 어? 물에 타 먹기도 하고 음식에 넣어 먹는 저 하얀 가루의 정체 도대체 뭔가? 엄청난 비법이 숨겨져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하얀 가루. 네. 하얀 가루 하면 그렇게 좋은 게 생각이 안 나요. 백색 가루. 자, 뭘까요? 밀가루?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바로 노선현 씨가 밝혀주시겠어요. 알겠어요. 네, 제가 먹은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바로 모유유래 유산균 비에날 17입니다. 알죠. 모유유래 유산균 비에날 17.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비에날 17로 건강한 한국인 여성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을 뜻합니다. 이 모유는 예전부터 이 아이에게 최적화된 영양 공급원이었잖아요. 모유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약 200여 가지의 이 천연 올리고당과 700여 종의 모유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유가 아이의 면역력이나 지능 지수 그리고 이 비만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생후 4에서 6개월 사이에 조제 분유를 먹은 아동은 모유를 먹은 아동에 비해서 비만 발생 확률이 1.28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모유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비에날 17 유산균이
다이어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BNR17은 이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결국 단당류가 됩니다. 근데 이 BNR17이 이 소화 흡수되기 전 이 단당류들을 끌어모아서 덩어리가 큰 다당류로 만드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크게 커진 다당류는 이 장점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다당류는 이 체내 지방세포로 저장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한 후 대변 검사를 해보니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다당류 함량이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BNR17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고 이게 배출을 도와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살이 찌지 않았던 거구나. 몰랐어요. 자,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BNR17이 노선영 씨의 지방세포 크기를 줄여줬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칼로리를 축적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이 있는데요. 이 비만지에게 이 BNR17 유산균을 10주간 투여했더니 뱃살의 주범인 이 백색 지방의 크기가 35%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BNR17 유산균 맛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진짜. 안 그래도 다들 맛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준비해왔어요. 그럼 맛을 그럼 한번 볼까요? 향은 분유 향은 아니에요. 시큼시큼하죠. 이게 뭐야 달아. 이거 과일 맛이 나는데? 과일 젤리 맛 나요. 자두맛 사탕 맛? 맞아, 자두 맛. 해줘. 맛이 어떠세요? 상콤하고 맛있어요.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지는 맛이네. 향이 너무 좋다. 그런데 제가 체중이 안 빠지는 것도 고민이지만 항상 속이 더부룩해서 장 건강도 걱정이 크거든요. 맞아요. 아까 차복님 씨가 소화제를 입에 달고 산 게 장 속에 유해균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내 환경 개선인데요.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해서 이 질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BNR17이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 많이 하셨는데요, 최 수사관님. 그 BNR17은 유산균을 증식하고 또 유해균을 억제해서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이 8주간 모유유산균 BNR17을 먹인 결과 복부 팽만감 등의 이런 증상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와. 실제로 제가 BNR17 먹고 나서요. 제가 달고 살던 변비랑 소화불량 이런 거 많이 완화됐어요. 노선영 씨도 그러니까 BNR17로 장 건강을 되찾으신 거네요. 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 건강 모범인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 쭉 지켜보셨잖아요. 우리 네. 차복님 씨. 네. 어떠셨어요? 저도 BNR17을 먹고 장 건강해져서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더 잘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NR17의 도움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보셨죠? 노선영 씨 계속 운동하시는 거. 네. 이것도 본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잔소리들은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네. 일단 그 차복림 씨에게 도움이 되는 그 BNR17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빨리 먹고 식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다 어떤 호르몬 때문이라고 했죠? 그거! 뭐죠? 캡틴! 아니, 아니야? 렙틴. 렙틴! 딩동댕 렙틴 호르몬! 네, 맞습니다. 네, 이 BNR17은 렙틴 호르몬 분비 조절에 도움을 줘서 식욕을 다스리고 결국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비만 및 과체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이 BNR17을 섭취시킨 결과 체중, 그리고 체질량 지수, 엉덩이 둘레가 모두 감소하였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허리 둘레가 무려 5cm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박.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BNR17이 당뇨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10주간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비엔나 17을 투여했더니 이 체내에서 포도당을 옮기는 이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혈중 인슐린 농도도 낮춰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포도당 섭취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혈당을 측정한 결과 6주 그리고 9주 후에 비엔나 17을 섭취한 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당 감소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약 먹는 거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좀 꼼꼼히 알려주실래요? 네, 이 비엔나 17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425에서 900mg으로 과다하게 섭취를 하셨을 때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권장 섭취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살아있는 유산균인 만큼 이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이 뜨거운 물과 섭취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인체 실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도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청에 맞춤 솔루션 꼭 숙지하셔서 실패 없고 오래가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출산 국가에 복림 씨도 아이를 셋을 낳고 저도 아이 셋을 낳지만 그만큼 저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림 씨도 열심히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저도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시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훈하다. 전 세계에서 7조에 1명씩 사망자 발생. 노년의 삶을 병들게 하는 질병 1위, 당뇨. 우리 몸속 혈관이 있는 부위마다 치명적인 합병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 당뇨. 흔한 질병이라고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당뇨가 심근경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발이나 다리의 일부를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어떠세요? 보니까 너무 아파요. 이제 밀가루 배달 음식 자주 안 시켜 먹고 하루에 한 번씩은 건강 음식 먹으려고요. 살이 쪄서 소화도 안 되고 장도 되게 안 좋았는데 이거를 먹으면서 건강 관리하고 있어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려고요. 다리를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단번에 바꾸긴 어렵지만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잃어버렸던 건강과 미모를 되찾겠습니다. 화이팅! 스마일이즈 굿! 채널 A